안녕하세요. 법원에서 민원 상담 및 등기 민사집행 관련 업무를 경험하며 공부하고 느낀 내용들을 차분히 기록해 보고 있습니다. 실무를 접하며 자주 문의가 많았던 부분이나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법률 정보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주제인 유증, 유언 대용 신탁, 사인 증여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은행에서 신탁 상품으로 미리 정해 두라고 하던데 유언이랑 뭐가 달라요? 세 가지 모두 사망 이후에 재산이 누군가에게 넘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꽤 다른 제도입니다.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유증. 유언장에 써놓으면 끝이라는 오해. 사례. 70대 아버님이 자필로 내가 죽으면 둘째 딸에게 아파트를 준다고 써서 도장을 찍어 두셨습니다. 문제는 이 메모에 날짜가 빠져 있었던 것. 이런 경우 안타깝지만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형식을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인데 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단독 행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법원도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받는 사람 동의가 필요 없는 만큼 법이 정한 방식을 정확히 지켜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라면 전문, 날짜,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날짜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제도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공증인을 통한 공정증서 유언을 가장 많이 권합니다. 형식적 하자 위험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2. 사인증여. 계약이라서 생기는 차이. 위 사라에서 만약 아버님이 평소 둘째 딸과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는 내가 가져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구두로 대화를 나눈 정황이 명확하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엔 사인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 계약입니다. 유증과 다른 점은 이건 계약이라는 겁니다. 즉,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사인증여는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 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유언처럼 엄격한 형식, 즉 날짜, 자필 등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버님이 동영상으로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찍었지만 법이 정한 녹음 유언의 형식, 증인 참여, 성명, 날짜, 구술 등을 갖추지 못해 유언으로는 무효였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있었던 자녀 한 명이 그럼 나한테는 사인증여로 효력이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모든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려 했던 의사였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자녀 한 명과의 관계에서만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건 다른 형제들과의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즉, 유언이 무효니까 사인증여로 받으면 되지 라는 생각은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3. 유언 대용 신탁. 살아계실 때부터 관리까지 챙기는 방법.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알아보시는 방법이 바로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은행이나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재산을 이익을 누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미리 정해둔 자녀가 그 권리를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장점이 뭐냐면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수익자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유언처럼 다시 도장을 찍고 공증받는 절차 없이도 신탁 계약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또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의사 능력을 잃게 되더라도 이미 전문기관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 관리 후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아버님이 신탁 계약을 맺으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수익자, 죽고 나면 자녀 한 명이 유일한 사후 수익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신탁법에서는 수탁자가 동시에 유일한 수익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수탁자가 곧 수익자가 되면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셈이 돼버려서 신탁이라는 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 무효 부분과 별개로 살아계실 때 본인이 수익자였던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탁계약을 만들 때는 수탁자 이퀄 사후 유일 수익자 구조를 피하고 자녀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별도 조항으로 명확히 적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넷, 셋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유류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탁으로 미리 넘겨두면 유류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유언 대용 신탁으로 넘긴 자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신탁이든 유증이든 사인증여든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침해하면 그 자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권리도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속이 시작되고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걸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5. 그래서 우리 가족은 뭘 선택해야 할까? 첫째, 재산이 단순하고 명확하게 한 사람에게 주고 싶다면 공정증서 유증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둘째, 자녀와 신뢰관계가 분명하고 합의 내용을 계약서로 남길 수 있다면 사인증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할 때 다른 상속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 살아계실 때 재산 관리도 같이 챙기고 싶고 마음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면 유언 대용 신탁이 유연합니다. 다만 신탁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유류분 문제는 피해갈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언장에 날짜를 안 썼는데 그래도 효력이 있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날짜,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날짜가 빠지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공증인을 통한 공정증서 유언을 권해드립니다. Q2. 신탁을 해두면 형제들한테 유류분 청구를 안 당하나요? 아닙니다. 신탁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이 최근 대법원 판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탁을 활용해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Q3. 아버지가 동영상으로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거 효력이 있나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법이 정한 절차, 즉 유언자의 취지, 성명, 날짜 구술, 증인의 참여와 확인 구술 등 민법 1067조를 모두 갖춰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증인이 없거나 절차가 누락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럼 사인 증여라도 인정해 달라는 주장도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1. 유언은 형식이 생명입니다. 자필 증서보다는 공정 증서를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인 증여는 합의의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3. 유언 대용 신탁은 수탁자가 사후 단독 수익자가 되는 구조를 피하고 귀속 권리자 조항을 명확히 넣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떤 방법을 쓰든 유류분은 별도로 챙겨야 하는 변수입니다. 다섯 번째, 가족 구성과 재산 종류에 따라 한 가지 방법만 쓰기보다 여러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판례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사안은 가족 관계와 재산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